자, 뉴 파트, 새로 파트를 만들어 본 상태고요. 먼저 로프트라는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개의 프로파일이 있을 때 여러 개의 프로파일이란 무슨 뜻인가요? 단면 각자 평면 1부터 해가지고 2, 3 여러 개의 평면들이 있고, 이 평면들은 서로 평행한 상태이고, 각자의 평면들 1, 2, 3마다의 단면 형상이 이런 식으로 다른 세그먼트를 가지는 애들, 세그먼트 꼭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점의 개수들이 다른 이런 단면들이 보간을 통해서 이런 형상을 만들어 주는 것들을, 이런 기능을 로프트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로프트 보스 베이스라고 하고요. 자, 이 로프트 보스 베이스를 연습하기 위해서 새로 파트를 열은 상태에서 정면 평면에 먼저 요 스케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면을 하나 만드는데 이때 평면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한 2개 정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참조 영상 쪽으로 가가지고 이 정면 평면 요거 클릭해서 2개 정도의 평면을 추가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스케치를 이렇게 서클 그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너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줄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프로파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 평면에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여러분 프린트 페이지로는 2페이지가 되겠네요. 2페이지. 자, 2페이지처럼 정면 평면에 스케치 갑니다. 정면 평면에 스케치 가고요. 다각형 그리기 찾으셨죠? 스케치 도구에서 다각형 그리기 가는데, 먼저 중심점을 잡아야 되죠? 다각형의 중심점은 파트의 스케치 원점 여기로 잡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살짝 빼가지고 내접으로 그냥 갑니다. 자, 여기서 이 완전 정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선분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요. 요 선분을 하나 선택을 해 가지고 2페이지에요. 자, 요 선분을 하나 선택해 가지고 수평이라고 구속을 주려고 해요. 수평이라고 구속을 줄 것이고, 내접한 원 있죠? 내접한 원을 선택해서 100파이라고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럼 완전 정의가 되겠습니다. 수평 주고, 지능형 치수 가서 서클에 지름 치수를 100으로 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첫 번째 프로파일, 첫 번째 단면의 스케치가 끝난 거예요. 정면 평면에 스케치를 이렇게 해왔어요. 자, 여기서 미리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평면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참조 형상의 기준면 요거를 이용해서 옵셋 평면으로 가는 것을 그림 자료대로 해볼게요. 참조 형상의 기준면
요거 선택해 놓으시고, 앞서 그렸던 스케치는 어느 면이었어요? 어느 면에다가 그렸어요? 정면 평면에다가 그렸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정면 평면을 요거를 한번 딱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디자인 트리에서 정면 평면을 선택하는 순간 기준면 얘가 완전 정의로 바로 뜨죠? 자, 이렇게 선택한 평면, 정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옵셋 거리를 주면서 떨어뜨리는 거를 편의상 옵셋 평면이라고 우리는 많이 불러요. 옵셋 평면. 어떤 선택한 기준 평면을 가지고서 거기에서부터 간격을 옵셋 값을 넣어서 이렇게 띄우는 거를 옵셋 평면이라 한단 말이죠. 그때 이 간격의 값을 100으로 프린트에 해놨을 것이고, 이 옵셋 평면의 옵셋 값은 100으로 할 것이고, 그 밑에 보면은 인스턴스 개수가 있는데 인스턴스 개수를 이걸 2로 고쳐주시면 하나의 평면만이 아니라 세 번째 평면을 마저도 추가해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되셨나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평면을 3개를 만들어 놨어요. 네, 나머지 2개의 프로파일을 그릴 준비는 끝난 거예요. 트림 나와가지고 미치겠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평면을 2개 만들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 등각 보기 한 상태로 놔두시고요. 자, 3페이지 요 내용이 평면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어요. 방금 한 거예요. 방금 한 거였고, 자, 이번에는 그 4페이지가 되겠죠. 4페이지 요 평면 원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디자인 트리의 평면 1을 선택해서 스케치 요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어요. 디자인 트리의 평면 1을 클릭하고 스케치 버튼 누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자, 면의 수직 보기 한번 합니다. 컨트롤 8 면의 수직 보기. 이번에는 센터에다가 중심원을 그리는데 파트의 스케치 평면의 원점에다 중심을 잡고서 서클 그려서 50파이짜리로 지능형 치수를 넣어서 완전 정의를 해볼게요. 자, 서클 마우스 스냅으로 서클 바로 찾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점에다가 센터를 잡고 2번째 점 찍어서 서클을 만들었으면 지능형 치수 바로 가서 얘는 50파이 되겠죠. 50파이. 자, 여기서도 더 할 거 없어요. 그죠? 이렇게 50파이 요거 그렸으면은 더 할 거 없어요. 스케치 종료. 자, 이것도 역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렇게 놔두고 그래픽 창에서 평면 2로 해가지고 스케치 들어가도 되고,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 2를 선택해서 스케치를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자, 여기 역시 그 컨트롤 8 면의 수직 보기 해 놓으시고, 이번에는 페이지 7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페이지 7. 페이지 7에는 코너 사각형으로 사실 그려져 있죠. 코너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는 버전업 된 거를 쓰고 있으니까 중심 사각형으로 바꿀게요. 중심 사각형. 먼저
스케치의 원점에다가 1번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있죠. 여기에다 2번. 첫 번째 스케치 했기 때문에 육각형 요 오른쪽 아래 모서리 꼭지점을 두 번째 점으로 클릭해주면 중심사각형이 만들어지겠어요. 자, 요거를 해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중심사각형 다 만들으셨으면 이 스케치는 이제 끝났어요. 최종적으로 끝났는데, 자, 요렇게 등각으로 화면을 조절해 주시고요. 자, 문제는 우리가 스윕 보스 베이스라는 기능을 쓸 때 뭘 하는 게 좋으냐면은 스케치된 단면 스케치들을 선택을 하실 때 방향성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받으신 프린트는 칼라가 아니라서 좀 흐리게 나와 있기는 할 텐데, 요렇게 점과 점들이 요렇게 연결되고 있죠. 프린트 잘 보시면은 첫 번째 단면의 요 꼭지점, 두 번째 단면의 요 꼭지점, 세 번째 단면의 요 꼭지점, 요렇게들이 연결되는 그림처럼 보일 거예요. 요렇게 이거를 우리는 연결된다고 해가지고 커넥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커넥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디쯤을 마우스 커서로 클릭하는 거가 중요하냐면 같은 방향성쯤을 클릭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스케치된 거에다가 빨간 펜으로 덧칠한 부분들을 똑같이 이렇게, 첫 번째는 여기쯤, 두 번째도 역시 여기쯤, 세 번째 단면 선택할 때도 여기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커넥터가 제대로 연결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에요. 자, 로프트 보스 베이스 갑니다. 첫 번째 프로파일 선택했고요. 두 번째 프로파일 같은 방향을 선택해요. 이렇게 커넥터가 일단 생겼죠. 그리고 세 번째 프로파일 선택할 때도 같은 방향을 클릭해줘요. 커넥터 똑같게 생기죠. 되셨나요? 만일에 요거를 할 때 클릭하는 방향이 내가 두 번째 거는 좀 잘못됐네 해가지고 이렇게 커넥터가 꼬일 때도 있어요. 요럴 때는 이 포인트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옮겨주면 커넥터의 방향성이 제대로 조절되게끔, 이렇게 방향성이 조절이 되게 이 포인트를 조절함으로써 로프트 프로파일들을 거쳐서 보관이 일어날 때 내가 원하는 쉐입 형상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여드렸는데 잘 확인하셨나요? 그러면은 이 얇은 피처 체크하고 5를 넣어보고 하자고 한 거는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시라고 한 거였고, 그래 놓고 취소라고 했던 거는 얇은 피처를 취소하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면에서 자, 요렇게 해놓고 우리도 프린트처럼 연습을 해보려면 얇은 피처 요거 밑에 있죠? 밑에 얇은 피처 찾았나요? 요거에서 얇은 피처의 값을 5 정도로 이렇게 넣어놓고, 아이고, 응? 1 정도로. 에? 왜 이렇게 안 뜨지? 자, 지금 현재 5를 넣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죠? 요거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보고
아하, 이걸로도 잘 안 나오네. 예, 보관이 잘 안 일어나는 부분이 있나 본데. 아, 미리 보기를 제가 꺼놓고 있었죠, 계속. 에이, 참. 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이렇게 고생을 해요. 아, 미안합니다. 재미없네. 자, 로프트 미리 보기 표시 요게 아까 체크가 풀려가지고 제가 딴짓을 잠깐 했었어요. 미리 보기 표시를 체크하시면 한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방향을 반대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한 방향인 상태에서 이런 것들도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것이 로프트 형상을 연습해 본 것이고요. 자, 요거를 지금 정재 씨가 질문했던 거는 이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 얇은 피처 적용한 것을 편집할 때는 할 수가 없군요 라고 했던 거예요. 피처 편집으로 할 때는. 그래서 여기 프린트에는 이거를 얇게를 한번 했다가 취소하라는 거였어요. 그런 의미였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뭡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요소 자르기 요런 것도 있는데 요소 자르기 요런 그 뭡니까? 이 페이지 몇 페이지였노? 9페이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9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9페이지 뭐 이거 가지고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헷갈리려나? 뭐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로프트 베이스 저는 이거 얇게를 적용해 버렸는데 이거 취소해 놓고 로프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로프트 보스 베이스 해가지고 요거 찍고 커넥터는 뭐 정상적으로 잘 생겼고요. 요 상황에서 확인. 자, 요 상황에서 우리는 평면에 대한 스케치 두 번째 스케치를 편집을 할 것인데 먼저 그 전에 작업으로 9페이지에서는 먼저 스케치 도구에다가 필요한 거를 스케치 도구 아이콘을 추가하자는 이야기예요. 풀다운 메뉴 도구에서 사용자 정의 찾으셨나요? 자, 저는 미리 어떻게 해놨어요? 스케치 탭을 미리 열어놨어요. 스케치 탭을 미리 열어놓고 풀다운 메뉴 도구의 사용자 정의로 가가지고 명령 탭을 눌렀어요. 명령 탭 찾으셨나요? 명령 탭. 명령 탭에서도 어느 카테고리를 선택하냐면 스케치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보세요. 스케치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이 도구 풀다운 메뉴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풀다운 메뉴 도구에 사용자 정의 그리고 명령 탭 요거 선택을 해서 명령 탭에서는 카테고리를 스케치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서 요소 분할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 아이콘을 요소 분할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 요소 분할 요쪽으로 써야 되겠다. 자, 얘를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 하는데 요소 분할이라는 아이콘은 요렇게 생긴 걸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점이 찍혀 있는 요 아이콘이 요소 분할인데요.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쭉 끌어가지고
요소 이동 뒤쯤에다가 이렇게 끼겨 넣는 걸로 할게요. 어디 위치인지 보이시죠? 기존에 있는 스케치 도구들 중에서도 요소 이동 그 밑에쯤으로 이렇게 커서를 끌어다가 아이콘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짝대기 화살표식으로 생겨요. 끼겨 넣을 수 있도록 그거로 놓도록 할게요. 자, 이 요소 분할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놨어요. 여기까지 성공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요소 분할을 추가해 놨으니까 이번에는 요 페이지 9인가요? 10페이지네요. 자, 10페이지에서 이제 로프트를 실행하고 거기서 이제 커넥터 확인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면 추가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이 커넥터 추가하고 뭐 이런 거는 다시 보는 거니까 뭐 굳이 우리는 이걸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로프트 단면 추가 요거로 페이지 몇인고 11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간에 좀 제가 건너뛴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평면 1, 2를 숨기기 하자였어요. 평면 1, 2를 숨기기 하자인데 요 평면 1하고 2하고를 다중 선택하고 숨기기 하는 것 뿐이었어요.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휙 넘어왔고요. 자, 이 로프트 피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로프트 단면 추가 요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로프트 형상의 아무 면을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 하면 로프트 단면 추가 있나요? 네, 요 로프트 단면 추가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실행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2페이지처럼 이렇게 가상의 평면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이 평면 중앙에 보면은 양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이 양방향으로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갖다 놓고 요거를 클릭할 건데 중간이 아니라 뭐 한 4분의 3 지점?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4분의 3 지점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이 평면 위치를 요 화살표를 클릭한 상태에서 끌어다가 놓을게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했는데 뭐 아무 변화는 없죠? 육안으로 봤을 때 로프트 형상이 겉으로는 뭐 특별하게 바뀐 게 느낌이 없어요. 단 뭐를 하셔야 되냐면 디자인 트리에서 로프트 1이라는 이 피처에 화살표를 눌러서 하위 트리를 열어 주셔야 돼요. 하위 트리를 열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스케치 1, 2, 3, 4 스케치 4가 우리가 추가한 로프트 단면 추가한 스케치이겠네요?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스케치 편집을 갈 것이에요. 자, 얘를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서 보면 면의 수직 보기 어머나 시상해 와우 희한한 게 많이 있죠? 그죠? 얘네들을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가져다 대놓고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자유곡선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자유곡선. 그죠? 이 서클에서부터
이 코너 사각형 쪽으로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그먼트가 4개는 나눠졌어요. 4개는 나눠졌는데 원의 형질도 흉내내느라고 자유곡선으로 이렇게 따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점, 자유곡선의 요 점이 있죠. 요 점, 요런 거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살짝 옮겨 주실 수가 있고요. 됐나요? 이렇게 클릭해서 살짝 옮겼어요. 요 포인트를 살짝 옮겼는데, 이때 이 점으로 옮기면서 잘 보시면은 이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핸들이라고 하는데, 핸들에 화살촉이 있고 화살촉 끝에 점이 진하게 표시가 돼 있죠. 네. 자, 이 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 보세요.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당겨 보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지점에서 탄젠시를 강하게 주는 거예요. 탄젠시 공류를 세게 줄 때 요 핸들에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주는 거예요. 마른 목골 표시도 보도록 할게요. 마른 목골 표시. 화살촉 나오기 전에는 마른 목골 표시가 있죠. 이 마른 목골 표시는 제어하는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자유곡선을 각도로 회전하게 돼요. 이렇게 회전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야, 여러분 하나보다 핸들을 제어해서 이렇게 스케치 단면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자, 아까 우리가 추가한 거는 요소 분할이라는 스케치 도구를 추가했잖아요. 앞전 페이지들에서도 보면은 단면 하나를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서 사실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뭐 그거로 하느니 그냥 스케치 편집 여기서 하는 거로 몰아서 하려고 페이지를 건너뛰었어요. 자, 이 요소 분할이라는 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아셔야 좋으냐면은 뭡니까, 그 첫 번째 단면 스케치는 육각형이죠. 육각형이면 꼭지점이 몇 개예요? 6개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서클이 두 번째 스케치였는데 여기에다가 요소 분할 기능 이용해서 요래 끊어주는 거를 한번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스케치는 사각형이니까 세그먼트를 역시 이쪽을 요소 분할로 해서 끊을 필요가 있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려니까 이건 너무 귀찮고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로프트 단면 추가 스케치한 여기에서 요소 분할이라는 거를 연습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 요소 분할을 클릭하시고 이 자유곡선이 이게 하나잖아요. 요 지점을 딱 클릭하면은 분할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요래 놓고 여기를 딱 클릭해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하니까 요소 분할하니까 여기 세그먼트가 여기 끝점이 있었고 여기 끝점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던 애가 내가 요소 분할 눌러서 여기 가운데점을 딱 클릭하니까 세그먼트가 이렇게 추가돼서 저는 이거 끌어 당겨 놓은 상태예요. 요렇게 한 조각, 두 조각으로 나눠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요것이 요소 분할이라는 기능을 이용한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이 스케치를 종료해 놓는 것도 이제 가능하겠고, 스케치 종료해 놓고 먼저 이거 다시 이 스케치를 켜놓고 피처는 잠시 꺼놓고 제가 개념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스케치에서는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꼭지점의 개수가 6개란 말이죠. 6개.
그죠? 근데 원은 사실 꼭지점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원의 스케치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6등분하게 요소 분할을 썼어야 했었고, 그리고 사각형의 경우는 꼭지점이 4개잖아요. 4개잖아요. 이것도 세그먼트의 개수 맞추려면 여기 이렇게 요소 분할하는 게 이게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꼭지점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요소 분할이라는 기능을 단면마다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골자예요. 요거까지는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저도 그 정상으로 이 화면을 되돌려 놓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 로프트의 스케치도 편집을 해봤고, 이번에는 역시 얘를 그 로프트로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경로에 로프트 LOFT라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loft.sld_drw 파트 일단 연습했던 파트 파일은 저장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 과제를 연습해 볼 수 있게끔 14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연습해 볼 수 있게끔 새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새 파트 들어가는데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를 미리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거는 정육면체를 어제 스윕컷 했던 것처럼 정육면체를 돌출 보스 베이스로 만들고 로프트 컷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서클 하나 해놓고 중간에 평면 해당하는 정면 평면에다가 사각형을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면에다가 육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로프트 컷을 하고 단면 보기로 확인해 보자, 이것까지예요. 자, 얘를 먼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자, 로프트 컷을 하기 위해서 새 파트로 들어왔고, 정면 평면에 스케치 와서 중심사각형 사용하면 편하겠어요. 중심사각형 해가지고 얘를 정사각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직각 수직으로 바꿔놓고 한 변의 길이를 100으로 맞춰놓고, 자, 돌출 보스 베이스 가는데 요거를 중간 평면으로 요렇게 가자는 거죠. 중간 평면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정육면체가 만들어졌으면 첫 번째 스케치는 요 면에다가 스케치해서, 자, 중심원을 하나 그리면 되겠죠. 그냥 마우스 제스처로 할게요. 마우스 제스처로 요 정도 그려놓고, 자, 첫 번째 로프트 컷의 프로파일은 이렇게 그려진 셈이고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파일은 사각형을 그리라고 했는데 정면에 하라고 했던 거죠. 자, 정면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중간 평면으로 돌출했기 때문에 두 번째 평면으로 사용할 정면 평면이 가운데 놓여져 있던 거죠. 그래서 정면에 스케치 그냥 하자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정면 평면에다가 스케치 들어가서, 자, 여기에다가 갈 때는 코너 사각형 요래 잡아가지고 한 요정도 그려 놓을게요. 좀 작게 갈까? 작게 갈게요. 자, 이렇게 코너 사각형으로 그려놓고 이 스케치는 종료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스케치는 요 면에다가 하는 거였습니다. 요 면에다가 육각형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을 여기다 맞춰 놓고 한 요 정도 이렇게 맞춰서 그려 놓게 되면 요거 스케치가 끝났을 때 세 단면 프로파일들이 전부 다 평행한 관계예요. 요 프로파일들의 방향이 전부 다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정렬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서 로프트 컷을 하는데 역시나 선택하는 거를 같은 방향성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확인.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작업을 단면 보기에서 정면보다는 뭐 윗면 이런 거 선택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프로파일이 프로파일들이 지나갈 때 얘네들이 커넥터들이 막 이렇게 꼬인 거는 좀 보이긴 해요. 스케치에 세그먼트 개수를 통일하게 된다면 이런 현상은 덜 일어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첫 번째 그 스케치는 마지막 스케치는 뭡니까? 그 육각형으로 그려졌고 두 번째 스케치는 사각형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요소 분할을 응용하자면 이 방향성을 맞춰서 요소 분할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를 한번 자르고 여기를 한번 분할하고 이렇게 해주면 세그먼트의 개수가 같아지겠죠. 요소 분할 요런 거 이용해서 두 번째 거를 이렇게 자르고 또 여기도 자르고 그렇게 요소 분할해서 스케치를 편집해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스케치도 요거는 프린트에 없는 거를 응용하는 측면을 보여드리느라고 세그먼트 분할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중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들을 분할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로프트 피처에 세그먼트들을 딱 서로 제어 점들을 서로 이거는 왜 이쪽으로 가 있나? 이거는 이렇게 돼 있었구나. 사각형의 여기가 맞지. 오케이. 육각형의 요 꼭지점을 맞췄다면 사각형의 요 꼭지점은 괜찮고 서클에는 요렇게 세그먼트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포인트가 서로 맞으면 이 커넥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요소 분할을 이용해서 얘를 단면 보기를 다시 확인해 보면 아까보다 왜곡되는 형상이 덜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소 분할을 활용할 때의 장점을 한번 더 추가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 파일은 로프트 컷으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고요. 로프트 컷. 얘는 로프트 컷으로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유형을 로프트 하고 연습을 해 볼게요. 먼저 이거는 그 돌출을 하고 구배 기능을 먼저 쓰자는 거예요. 자, 세 파트 준비되셨죠? 네. 세 파트 하시고 윗면 평면에 스케치 갈게요. 윗면 평면에 스케치. 자, 요렇게 스케치 온 상태에서 다각형, 육각형을 그려주도록 할 텐데 원점에다 센터를 맞춰서 이거 내접원을 한 60으로 치수를 넣읍시다.
최대한 프린터하고 비슷하게 되도록 내접원의 지름을 60으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요거로 맞춰 놓고, 쌤 또 이거 완전 정의 이번에는 좀 하죠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이 맨 위에 있는 수평선분을 선택하고 수평으로 얘를 마저 구속을 할게요. 치수 넣은 김에 수평 구속 줘서 완전 정의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등각 보기로 해가지고 등각 보기로 바로 가서 돌출 바로 가기 눌러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하는데, 자, 요거 돌출의 값 60에 9에 10도라고 해놨죠. 요거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돌출 블라인드 형태에서 돌출의 값을 60 먼저 넣어 놓고, 보이죠? 요렇게 먼저 해 놓고, 이 돌출 명령에 요 기능을 쓸 거예요. 피처 명령 중에 따로 있는 구배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 돌출 보스 베이스 명령에 포함된 구배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요거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구배 켜기를 눌러보세요. 눌러봤는데 1도가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한 10도 정도로 바꿔줄게요. 프린트하고 비슷해지셨나요? 그죠? 이 돌출 보스 베이스를 사용하면서 구배 기능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확인. 자, 그러면 이번에는 페이지 20에 해당하는 거를 연습을 해볼게요. 20에 해당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면은 정면 평면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정면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의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직선을 피처보다 길게, 이쪽으로도 길게 이렇게 그려주라는 거예요. 자, 정면 평면의 새로운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선 그리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치의 원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수평으로 긋고, 자, 이렇게 한 상태죠. 수직이 내 건 빠졌나?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요것이 20페이지에 안내 곡선을 그린 형상인 셈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요 스케치는 종료. 자, 21페이지에서는 참조 영상의 기준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꼭지점하고 여기 꼭지점하고 요거 끝점하고 잡아서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을 만들기가 있고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을 만들고 난 후에 여기에다가 서클을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이때 그려진 선의 끝점에다가 일치 보고서 이 서클 센터를 놓자는 이야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서 예제들은 프로파일과 프로파일이 단면과 단면이 평행한 관계였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는 단면이 이렇게 놓여 있고, 여기 쪽은 단면이 기울어진 평면에 그려진 서클인 거예요. 단면과 단면 간의 관계가 평행하지 않은 관계일 때를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역시
해보도록 하자면, 미리 좀 요 설명하느라 페이지 넘겨가면서 말씀드렸고요. 자, 참조 영상의 기준면 요거 들어와서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을 만들어 주고요. 요 세 점 위치 프린트하고 확인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졌으면 평면 1에다가 요거에다가 스케치를 새로 가는 거예요. 자, 요거에다가 스케치를 가는데 면의 수직 보기 해놓고 서클을 요래 마우스 제스처로 그리는데 뭐 일단 센터점을 이렇게 임의의 지점에서 그려 가지고 배치를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 화면을 살짝 틀어 놓으면은 이 점과 스케치된 거의 끝점과 서클의 센터를 다중 선택하기가 편할 거예요. 일치로. 잘 되나요? 확인.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프로파일들이 있는 거, 요거는 스케치된 프로파일이지만 여기 이 면은 피처의 면이란 말이죠. 피처의 면, 여기에도 경계, 둘레가 있죠. 이게 마치 스케치된 요소처럼 단면으로 활용이 돼서 이렇게 평행관계가 아닌 단면 간에도 로프트가 일어난다라는 연습을 합시다. 자, 로프트 보스 베이스 바로 실행할게요. 첫 번째 프로파일로 그냥 이 면을 클릭하는 거예요. 면을 클릭하니까 이게 면으로 첫 번째 프로파일에 면이 들어갔죠. 두 번째 프로파일로 이 서클을 선택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 세그먼트가 좀 잘 정렬이 안 됐나 보네. 커넥터를 위치를 좀 조절할게요. 제 거는 커넥터 위치가 이렇게 위로 가가지고 요거를 커넥터 위치를 아래로 내려주니까 여기 있는 커넥터의 점과 여기 있는 점이 정렬이 되니까 이게 표시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로프트 형상을 만들 때 단면과 단면이 평행하지 않을 때도 만들 수 있고, 스케치가 아니고 피처의 면일 때도 단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거는 옵션 중에서 스크롤을 일단 내려 봅시다. 스크롤 내려 보면은 어디 갔노? 이게 아니고 버전업된 후로는 저도 자꾸 헷갈려서 어디 갔냐? 자, 보시면은 지금 이 프로파일이라는 속성창에서도 프로파일이라는 이 항목과 안내곡선이라는 이 항목 사이에 시작 끝 구속이라는 기능이 화살표가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로 이 기능을 숨겨놨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요거를 눌러서 열어주세요. 이걸 열었을 때 시작 구속이라는 애하고 끝 구속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시작하고 끝이 어딘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로프트의 시작을 위한 단면의 위치가 뭘까? 제 거는 면 1, 요것이 시작 프로파일로 잡힌 거예요. 요게 1번. 그리고 서클 그려놨던 스케치 3, 요게 끝 프로파일인 거예요. 구분되셨나요?
구분되셨나요? 그러니까 시작 세그먼트가 시작 단면이 요거고 끝 단면이 서클로 그려놓은 요거예요. 요거마다의 시작 단면에다가 어떤 옵션을 주고 끝 단면에다 어떤 옵션을 주고 이것을 갖다가 나눠서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 형상 1은 끝에만 프로파일에 수직을 준다 이렇게 돼놨는데 순서가 바뀌었구나 내 건. 아이고 스케치가 먼저고 면을 먼저 하는 거였는데 아이고 그러면은 요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로 갈게요. 제 거는 지금 면이 첫 번째 프로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프로파일 즉 시작에 대해서 프로파일에 대해 수직 요렇게 맞추면은 프린트하고 같은 결과가 돼요. 자, 시작 쪽을 프로파일에 수직. 자, 그랬더니 형상 1처럼 형상 1 요거하고 똑같이 됐죠. 제 거는 첫 번째 프로파일이 여기에요. 면이라고 한 거예요. 요게 첫 번째 프로파일이에요. 차라리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프린트하고 다르면은 또 헷갈려 하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보세요. 프로파일의 수직 없음으로 일단 바꿔놨고요. 자, 면 1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게 두 번째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요거를 클릭하고 순서를 조절하는 버튼이 요거예요. 요거 눌러 놓으면 이 순서가 바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러면 프린터하고 완전히 똑같아지니까 여러분이 안 헷갈리겠네요. 첫 번째 프로파일이 스케치, 여긴 두 번째가 면. 이것처럼 얘도 스케치가 첫 번째 프로파일, 두 번째 프로파일이 면으로 이렇게 순서가 조절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프린트에서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 해드릴게요. 프린트를 보고 계시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게. 자, 그랬을 때 끝 프로파일에다가 그 프로파일의 수직으로 하면 요렇게 프린트의 결과처럼 형상이 표시가 됐죠. 이번에는 형상 2를 연습을 해 볼게요. 형상 2를. 형상 2는 아이고 이게 자꾸 스크린이 이러냐. 시작은 없음이고 끝을 방향 벡터로 하는데 잘 보세요. 끝이 이거잖아요. 끝이 이거잖아요. 방향 벡터라는 의미는 벡터라는 거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선 그려진 거 있죠. 여기 선 그려진 거 있죠. 요것에 방향을 맞춰 가지고 공류를 만들어 주는 셈이에요. 자, 그래서 끝쪽에다가 방향 벡터로 바꾸시면 방향 벡터를 지시할 최소한 두 개의 프로파일을 뭐 선택하십시오. 뭐 그런 메시지는 뜨지만 여기 상태줄에서는 뭐 도움될 만한 말은 안 뜨니까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스케치해 놓은 수직선 이거죠. 요거 보이나요? 스케치해 놓은 수직선 요거 딱 클릭하면 방향을 가지고 있는 스케치선 이거에 맞춰서 프로파일이 조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형상 3을 연습해 볼 텐데 뭐 끝쪽에 적용된 거는 그냥 놔두고 이번에는 그 페이지 25에 해당하는 형상 3의 경우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시작 프로파일이 스케치 3이잖아요. 제 거에서는 스케치 3이 시작 프로파일이죠. 요것이 이 서클 그려놓은 거 요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 시작 구속을 프로파일의 수직으로 한번 연습해 볼 거고 또 어디 갔노?
이 끝도 프로파일의 수직을 맞추는 게 형상 4기는 한데 어차피 요거는 벡터로 맞춰 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갈게요. 자, 그러면에서 시작 쪽을 프로파일의 수직 이렇게 맞춰 보면 어때요? 프로파일의 수직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잘 보이죠? 프로파일이 이렇게 서클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수직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 방향 벡터를 영향을 여기서 주려면 요거에 대한 방향 벡터는 요렇게 잡는 게 좋겠죠. 요거는 쓸 수가 없고 요거를 방향 벡터로 잡아주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 벡터도 한번 연습해 봤는데 프린트대로라면은 프로파일의 수직으로만 맞춰 놓으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또 형상 5도 그리고 형상 6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형상 6번을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형상 6번. 여러분 프린트에서는 26페이지에 해당할 겁니다. 형상 6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시작은 없음이에요. 구속 조건이 없고 끝을 공률을 맞춘다고 되어 있어요. 면에 공률이 있나요? 끝을 면의 공률 어때요? 면의 공률을 맞추니까 끝 프로파일에 접하는 이 면에 대해서 공률을 즉 탄젠시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면의 탄젠트라는 옵션도 있어요. 면의 탄젠트는 세기를 더 조절할 수가 있어요. 면으로부터 탄젠트에서 오는 세기를 수치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면의 공률은 기본값으로 이렇게만 되는 거고요. 면의 탄젠트의 경우는 내가 수치로 탄젠트할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형상 6은 공률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그 탄젠트 옵션에 대한 것이 옛날 버전에서는 이 기능적으로 없었는데 버전업 되면서 탄젠트에 대한 설정이 버전업 되면서 좀 생긴 거라서 프린트에 없었지만 공률하고 제가 비교해서 요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얘네들을 한번 연습해 본 것이고 이거를 뭐라고 저장할까요? 이거는 로프트에 뭐로 할까? 로프트에 콘스트레인이 구속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로프트 콘스트레인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복습하실 수도 있게끔 로프트 콘스트레인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받으신 프린트는 그거는 끝났고 어디 갔노? 자, 여러분 책에서는 사실 로프트 기능을 여러분이 받으신 웍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런 형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면을 잡고 그 위에다가 평면을 띄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그만 거 잡아 가지고 이렇게 로프트 형상을 만드는 거 요 정도만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로프트 보스 베이스 명령어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놓은 상태라서
책의 내용이 그 좀 더 자세하지는 않다 싶어 가지고 요것을 추가로 좀 이야기했고요. 자, 이번에는 프린트를 요거 새로 드릴 텐데 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요거까지는 그냥 25로 블라인드 형태로 돌출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디 갔노? 76파이로 해가지고 76파이로 여기 서클 그리고 요 위쪽에는 60파이로 이렇게 51 높이로 맞춰서 그려가지고 이 형상을 로프트로 만드는 게 지금 드리려고 하는 프린트의 골자예요. 자, 여기를 70, 요거 크게 띄울게요. 자, 여기 76파이 요거하고 60파이 요거 맞춰서 이렇게 로프트 형상을 만드는 예제 프린트를 지금 넣어 드릴게요. 자, 이 로프트 예제를 또 가 보도록 합니다. 자, 세 파트를 그렸고요. 세 파트를 만들어 놨고 윗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가 가지고 먼저 제일 처음에 서클을 원점에 맞춰서 그려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서클을 하나 또 그려요. 그리고 중심선 기능으로 대칭하려고 미리 이렇게 수직하게 중심선을 그려요. 바깥에는 이 서클하고 중심선 선택해서 요소 대칭 복사를 먼저 해요. 여기까지 그려놓은 것은 얘하고 맞추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대칭으로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한 상태에서 이 센터 점들을 전부 다 수평으로 구속을 해 놓고 지능형 치수로 위치를 잡아 볼게요. 먼저 이 서클과 서클을 해 가지고 이 센터 거리가 120이 돼야 되는 거죠. 위치를 먼저 이렇게 잡아 놓고 그러면 이제 크기를 줘 볼게요. 이 서클의 경우는 이 반지름으로 바꿔서 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38 양옆에 있는 이 서클에서도 이 제일 오른쪽에 과제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요거는 26인데 R이죠. 반지름이죠. 반지름으로 바꾸고 얘를 26으로 바꿔주고 자, 먼저 이렇게 형상을 잡아놓고 여기다 저는 라인을 추가해요. 이거 딱 맞춰서 그리려고 애쓰기를 하시던데 대충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크로스 셀렉트로 이렇게 두 개씩 잡아서 탄젠트 자, 이렇게 탄젠트 됐으면 그 뭡니까 얘네들을 요소 잘라내기로 정리를 해 볼게요. 요소 잘라내기 해가지고 요런데 한번 지능형 요렇게 톡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선처럼 삐져나간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선을 한번 클릭하고 이 여기쯤을 해주면 좋은데 이 서클이 지금 오픈이 안 돼서 그렇죠. 일단은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화면을 좀 이렇게 놨고요. 이 선 두 개를 요소 대칭하기 위한 이 중심선 기준으로 넘겨놓고 마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하고 중심선 선택해서 요소 대칭 복사 이렇게 넘기고 그러면 이제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으로 할 때 요런데 톡 건드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코너로 바꾸는 거예요. 요 선하고 여기 호의 일부분, 호의 일부분과 이 선하고 코너 옵션이 이럴 때 중요합니다. 자, 짜투리 선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너 옵션을 적극 권장하고요. 자, 이랬을 때 완전 정의가 안 된 것은 여기서 이게 탄젠트가 풀어졌죠. 탄젠트 호하고 선하고 선택해서 탄젠트 요렇게만 잡아도 끝나네요. 자, 그런데 요 과제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이게 관통되는 구멍이네. 나는 요거를 먼저 해버리고 싶어요. 요 스케치에다 먼저 하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동심이니까 여기 치수를 보니까 파이 18 요거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서클을 여기다가 추가해 가지고 18 자, 요렇게 해놓고 요거를 마저 미러 하면 되겠네요. 요소 대칭 복사죠. 요소 대칭 복사 해서 넘겨놓고,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돌출 보스 베이스 그냥 가면 되죠. 위쪽으로 얘는 25였네요. 25 콕 집어 25.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밑에 판 형상까지는 완성을 한 상태고요. 자, 요것을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 이 치수가 두 개의 서클 치수가 나와 있다. 그리고 이 거리 값이 나와 있다. 여러분, 로프트가 가장 정확한 생성 방법이에요. 그렇지가 않고 여기에 서클이 하나 치수가 나와 있고 요것에 대한 각도가 표시가 돼 있었다면 이럴 때는 9배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현재는 로프트 기능으로 얘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스케치 들어가서 서클을 그리는데 원점에 딱 맞춰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R38은 어차피 파이 76하고 똑같은 거죠. 반지름 38은 지름 76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이 서클하고 이 호의 모서리 하고를 동일원 구석해 버리면 끝나죠. 동일원이 무슨 구석이었어요? 중심도 같고 크기도 같고 이것이 동일원이라는 구석이었죠. 자, 이거 76인지 아닌지 내기할래요? 내기할 사람이 없네. 맨날 나만 혼자서 그러네. 자, 어쨌든 나만 언제나 윈. 자, 그러면 이렇게 76 파일을 동일원으로 맞춤으로 38 반지름 38에다가 동일원으로 맞춤으로 지름 76은 만들어 줬고요. 요거는 프로파일의 스케치가 끝난 거예요. 로프트 하기 위한 스케치가 끝난 것이고, 요 면에서부터 옵셋 평면 해가지고 얼마? 51이었죠? 51. 요 면에서부터 여기까지 51이었죠? 요것으로 옵셋 평면 51 요렇게 평면을 만들고 로프트 하기 위한 두 번째 스케치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때 로프트 하기 위한 두 번째 서클의 지름은 60파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로 서클 들어와서 얘를 60파이로 그려주면, 자, 요렇게 하면은 이 로프트의 준비가 끝났어요. 평행한 단면 스케치가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러면 로프트로 피처를 생성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요 스케치의 방향 클릭하고 요 스케치 방향을 클릭해서, 자, 이거 할 때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면 지금 커넥터가 정확하지가 않죠. 커넥터를 이렇게 같은 방향성을 가지게, 이건 원통 형상이니까 방사로 이렇게 생각하면 커넥터 방향을 이렇게 방사형에 일치하게 커넥터를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자, 정면평면에 스케치를 들어가서 중심선을 이렇게 추가하고 회전 컷. 자, 이렇게 회전 컷을 하기 위한 프로파일을 그려주면 회전 컷으로 이 형상을 팔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요 위에 보면은 그 못따기 형상이 살짝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R3이라는 거 있지만 여기는 이건 못따기예요. 이거는 못따기예요. 못따기 명령으로 그냥 가시고 스케치할 때 이거는 추가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요런데 보면은 그런 거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도시되고 지시 없는 뭐 못따기 1 곱하기 45도니 요런 주석이 빠져 있는 셈이죠. 주석 요렇게 주석 해놓고 뭐 1 곱하기 45도다, 못따기가 1 곱하기 45도다, 그런 게 빠진 셈이죠. 여하간 그런 거는 차지하고 우리가 회전 컷 하기 위한 스케치만 해볼게요. 정면 평면에 스케치 와서 중심축을 먼저 그려야겠죠. 중심축을, 자, 요렇게 일단 수직 방향만 보고서 중심선을 요렇게 그리고 파트의 원점에 대해서 이 중심선 자체를 일치로 맞추고 이제 그 다음에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꺾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갔다가 쭉 올라가는 것까지 선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꺾어지고 올라가고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일단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은 치수 중에서도 요 지름 요것이 요거니까 얘는 몇 파이로 가야 되냐면 이거는 30파이고, 그리고 요 선에 대해서는 중심선하고 해가지고 50파이, 그 다음에 요거의 깊이는 요렇게 깊이는 5로 보면 되겠네요. 일단 요 세 개를 치수 넣어 볼게요. 물론 쌤 이거 아직 그 뭡니까 폐곡선 안 됐는데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얘는 50파이 지름 치수 넣고, 또 요거 5mm로 요렇게 깊이값 주고, 그 다음에 요것이 그 요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선형 치수예요. 이거 선형 치수예요. 자, 요거 치수 넣을 텐데 요렇게 경사져 있는 선분 자체를 클릭하고 요렇게 선형으로 빼는 거예요. 요거는 5mm. 그래 놓고 이거 지름 치수를 잡으면 편하겠죠. 이 지름 치수는 45파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이 선의 구간을 갖다가 구간 길이를 정해 줘야겠네요. 요것은 3, 2. 요렇게 치수를 안 넣은 이유는 교차를 피하려고 이렇게 안쪽으로 넣은 셈이에요. 캐드로 이야기하자면 외형선하고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넣어 준 셈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치수들은 다 들어갔나요? 그러면서 이거 3, 4는 중복 치수였어요. 여기 요거는 중복 치수였어요. 참고로 묶던가 그래도 됩니다. 쌤 얘가
참고치수로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참고치수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왜 저는 이렇게 하냐면 이쪽에서 구멍을 깎아서 들어오는 것을 32로 표시하는 게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깎아서 들어가는 치수를 5라는 깊이 요 치수를 설명하는 게 맞아서 그래요. 자, 위에서 32mm 파고 들어오는 거를 먼저 표시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참고 치수가 된다는 거죠. 중간에 있었던 이 32는 34 요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 치수들은 넣어 놨고요. 요 치수들은 넣어 놨고, 자, 이거 회전 보스 베이스 당연히 못 만듭니다. 음영 처리로 이렇게 놔두면 무슨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선이 추가 안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또는 화면을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 아, 내가 여기를 안 닫았구나, 중심선에 일치하게 요거를 안 닫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선 그리기 이용해서 요거하고 중심선까지 일치, 체인 끝 해놓고, 또 아래쪽에서도 끝점 일치 보고서 중심선을 향해 뭐 원점에 대해 일치가도 되고요. 쌤, 여기는 왜 안 그래요? 우리가 회전 컷을 할 때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이거를 적용하려는 거예요. 회전 컷을 할 때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회전 컷을 갑니다. 바로 가기에서 회전 컷 눌러갖고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까? 아유, 똑똑해요. 예스. 이래주면 14,000 오케이. 자, 요렇게 됐으면 이거 가지고서 이제 필렛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하도록 할 텐데, 먼저 이 못따기 부분을 볼게요. 아까 여기를 1 곱하기 45도로 넣는 게 필요하다 이야기했었죠. 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못따기 1 곱하기 45도. 그러면은 여기 R 값들이 표시된 부분이 세 군데예요. 이때 필렛의 순서가 좀 필요하겠네요. 요 R3을 먼저 넣을까, R1을 먼저 넣을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R1을 먼저 넣고 탄젠트 파급 효과를 살리기 위해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면 뭡니까, R3이 쫙 이렇게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자, 탄젠트 파급이 어차피 되어 있지만 요렇게 R3을 바로 가지 말고 요렇게 가지 말고 뭡니까, R1을 먼저 해서 여기 요렇게를 R을 1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필렛 엑스포트이기 때문에 적용 버튼 누르면 다른 반제림 값을 넣으면서 계속 할 수가 있죠. 적용 버튼 눌러서, 자, 얘는 3. 자, 요렇게 하면 아까하고 봤을 때 결과가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R3 잡고 여기하고 여기 위에 하고를, 위에 60파이 쪽에 모서리도 R3을 적용하고, 자, 그러면 요것으로 해가지고 요 과제는 끝나겠네요. 요거는 드로우 파일 이름이 8-1이고 파일 이름은 뭐 따로 도면에 정해 놓지를 않았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얘는 축에 대한 뭐 베이스나 어떤 이렇게 가구에서 보면은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 봉을 꽂거나 그러겠죠.
옷장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꽂아 놓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그런 샤프트 베이스다 라는 의미로 저장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로프트 예제였으니까 그냥 로프트 해놓고 로프트에 8-1 이런 식으로 갈게요. 프린트의 표제란에 있었던 드로우 네임, 그 도면의 이름 8-1을 그냥 써가지고 로프트 8-1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요거까지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로프트 예제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책에 프로펠러 그리기 예제예요. 프로펠러 예제 그리기인데요. 자, 요거를 연습하도록 할 텐데, 맨 처음에 이렇게 단면 A, B, C, D, 화면을 키웁시다. 일단 화면을 키워놓고 먼저 이거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이해되실 거예요. 자, 단면 AA라고 이야기 돼 있고, BB라고 이야기 돼 있고, CC, DD, EE, Y, 뭔 단면 그림이 이렇게 많노?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AA 절단선이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지, BB 절단선이 어디로 지나가고, CC 어디, D, E 단면도들이, 해당 단면도들이 어느 위치인지 다 설명이 되네요. 그죠? 자, AA 단면 AA에 대한 이것은 얘예요. 자, 요 단면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얘는 로프트로 형상을 만드는 거구나. 이 5개죠. 5개의 프로파일로 로프트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예제예요. 자, 그러면 먼저 기초가 되는 형상을 만들어야 돼요. 60파이이면서 높이는 여기가 R70이면서 높이가 150인 거를 먼저 만들 건데, 중간에 요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거죠. 여기서는 요거고, 여기 평면도에서는 이거고요. 제가 빨갛게 체크하는 얘네들을 먼저 회전 보스 베이스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회전 보스 베이스로. 자, 그러는 다음에 로프트를 가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요렇게 놔두고 볼 텐데, 새 파트 들어가서 자, 정면 평면을 스케치면으로 잡고, 정면 평면 스케치면으로 잡았죠? 네, 회전 보스 베이스 할 거니까 당연히 중심선을 세로 방향으로 하나 추가해 놔야겠네요. 원점하고 얘를 일치. 자, 여기까지 됐나요? 얍. 자, 그러면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먼저 추가해 놓을게요.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먼저 추가해 놓을게요.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평으로 왔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일단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2개의 선을 그려놓고 치수를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배율이 조절이 될 거예요. 이게 몇 파이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60. 그렇죠. 자,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이게 기초가 됐으니까 3.5를 이용해서 끝점 일치 보고, 여기에다가 일치 보고 두 번째 점 찍어서 호를 그릴 때 피드백을 안 뜨게 호의 센터가 여기쯤에 이렇게 놓이게 찍어 주셔야 되겠어요. 3.5 갑니다. 피드백 안 뜨게 해줘. 보이죠 이거? 자, 이렇게 찍어 놨어요.
그러면은 얘에다가 크기를 지금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도망 못 가게 150이라는 이 높이의 치수를 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선을 먼저 선택하고 이 점을 선택해서 150이라는 치수를 줄 거예요. 자, 지능형 치수. 자, 요렇게 해서 얘가 이쪽으로 빼는 게 더 보기가 좋겠네요. 150. 어머, 이거 조금 그 탄젠트 구속을 줄 걸 그랬네. 자, 요렇게 해놓고 이거 탄젠트 구속을 줘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잘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다행히 들어갔네. 자, 요렇게 탄젠트 구속까지 들어갔나요? 선과 호를 탄젠트로 구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 놓고 이제 반지름 치수 70 호의 반지름 치수를 70이라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회전 보스 베이스 할 준비가 됐으니까 회전 보스 베이스로 돌려버립시다. 스케치는 자동으로 닫아야죠. 야, 이렇게 보니까 탄두 같네. 탄두 같아요, 그죠? 총알탄 사나이 탄두.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다가 그 우리가 프로파일을 만들어 줄 평면이 이쪽에다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4개의 프로파일을 총 정면 평면, 우측면 평면부터 해가지고 우측면 평면에 위치해야 될 것이 단면 AA인데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측면 평면으로부터 먼저 100 옵셋 평면 가는데 이 개수를 4개를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측면 평면 요거를 선택해서 최초에 이 탄두처럼 중심축을 만든 거는 정면 평면에 스케치했죠. 그거에 대해서 수직한 평면이 우측면 평면이었단 말이에요. 이 우측면 평면을 가지고서 옵셋 평면을 가는 겁니다. 요 우측면 평면을 가지고 옵셋 평면을 가는데 이 옵셋 거리는 100으로 맞추시고 자, 400이에요. 우측면으로부터 끝에 만들어지는 이 면까지가 400이 떨어져요. 근데 첫 번째 거는 100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얘는 몇 개 만드는 거예요? 인스턴스 개수는 4개 되면 되는 거죠. 자, 4개. 자, 요렇게 그림하고 똑같나요? 자, 요렇게 평면을 만들어 줬고 제일 처음에 우측면 평면에 스케치해야 될 우측면 평면에 스케치해야 될 게 단면 AA예요. 단면 AA를 이 우측면 평면에 먼저 그리고 단면 BB는 평면 그 다음 1번, 단면 CC는 평면 2번, DD는 평면 3번, EE는 평면 4번에다가 맞춰서 그리면 로프트 형상을 만들 단면 스케치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측면 평면부터 선택해서 스케치를 가는데요. 우측면 평면부터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해놓고 자, 이때 얘를 그 사각형을 그려주는데 요 그림을 조금만 더 확대할게요.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거 중심사각형으로 그리면 딱 좋겠구나 라는 힌트가 보입니다. 밑에 면에서부터 50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사각형의 중심에서 그렸어요. 그리고 교차된 이렇게 X 교차되는 사선으로 교차되는 이 선분이 슬쩍 보여요. 자, 그런 거로 우리는 중심사각형으로 요거를 그릴 건데, 여기다 중심점을 잡아서 중심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원점하고 수직으로 먼저 구속을 해놓고 치수를 넣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죠? 네, 어쨌든 자, 이렇게 중심을 여기 잡아놓고 이렇게 그렸어요. 자, 원점과 얘를 서로 수직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위치부터 저는 치수를 잡겠네요. 자, 요 밑에 면에서부터 센터, 중심사각형의 센터 요거 잡아서 50 위치를 먼저 잡고, 자, 이 거리값을 먼저 4로 주고 그 다음에 요 선분의 높이를 50 주고. 자, 요 프로파일 스케치는 끝났나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스케치는 이제 마무리를 했으니까 종료를 하도록 하겠고요. 요 스케치는 뭐 구분하기 위해서 디자인 트리에서 스케치 이름에다가 A-A 요렇게 해놓으면 A-A라고 스케치 이름을 표시해 놓으면 이거 안 헷갈리겠죠? A-A로 요렇게 바꿔 놓으면 안 헷갈리겠죠? 자, 단면 BB를 이제 그려볼 텐데, 단면 BB는 평면 1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들어가려고 해요. 자, 평면 1에다가 스케치 들어가는데, 이때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되는 것은 평면 1에다가 평면 1 이 위치에다가 내가 스케치 들어온 게 맞는지 이거를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되겠고, 단면 BB를 평면 1에다가 스케치 한다고 했을 때 앞서 썼던 것처럼 중심사각형을 쓰면 안 돼요. 중심사각형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를 사용하게 되면은 중심 잡고 수직하고 수평하고 이런 구속이 적용되는 애죠. 그런데 얘는 이 점에 대해서 그 어느 선과 선에 대해서 170도 각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요거를 그릴 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은 세점 중심사각형을 사용해서 그리시라는 얘기예요. 세점 중심사각형을 쓰면은 여기 1번 찍고 기울어지는 지점을 2번 찍고 그 다음에 3번 찍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기울어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점은 앞서 우측면 평면에 그려놨던 중심사각형의 점에다가 얘를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점 중심사각형 요거 선택을 해놓고 그려야 되는데 일단 잘 안 보이죠? 우측면에 AA 단면 AA를 그렸던 게 잘 안 보이죠? 은선 제거로 이렇게 놔둬요. 은선 제거로 놔두고 면의 수직보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중심점을 잡을 위치를 찾기가 편하죠. 자, 이 바로 찍어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떨어뜨려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세점 중심사각형을 이용해서 이 점이 생겼을 때 이거를 앞서 단면 AA 그리느라고 사용했던 요 스케치의 중심점에다가 일치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죠. 세상 편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요 점에다가 요 점을 일치로 붙였어요. 위치를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심사각형으로 했으면 힘들었겠죠.
고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힌트를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 자세를 각도로 우리는 줄 수가 있죠. 앞선 스케치의 이 수직선과 두 번째 그린 이 중심 사각형, 중심 코너 사각형의 중심점 사각형이었죠. 예, 이거에 이쪽에 선을 이렇게 선택하면 요거 자세를 170도 요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요렇게 이 길이 값을 이렇게 하면 선형이 되는 것이고, 선을 향해 컷을 한번 더 댔다가 이렇게 딱 빼면 얼라인 치수, 정렬 치수가 되는 거죠. 오토캐드에 치수 기입할 때 얼라인 치수 하는 것처럼 정렬 치수를 이렇게 기입해 놓고, 그 다음에 요 치수를 역시 얼라인 치수, 정렬 치수를 해가지고 작아가지고 그렇다. 좀 확대할게요. 화면을 확대해서 이렇게 얘를 4mm 또는 이거 같은 값이잖아요. 왜 같은 값이에요? 요 앞서 AA에 그렸던 이 선분의 길이하고 지금 요거의 길이하고는 같은 거 아니에요. 앞선 스케치의 요소를 선택하고 현재 스케치의 요소를 동등 구속을 줘도 돼요. 크기 같으니까 굳이 치수 안 넣고 요거하고 앞선 스케치의 선하고 요거하고 해가지고 동등으로 넣어도 돼요. 치수 넣기 힘들면.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넣어 놓으면 요 스케치는 끝났어요. 구속이 돼요. 믿으세요. 믿습니까? 야매 교주 같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거는 CC를 그려야 되죠. CC를 그려야 되죠. CC를 가기 위해서는 CC는 어느 평면에다가 스케치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죠. 평면 2 요거에다가 스케치를 단면 CC 가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도 입사하시면 CC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뭔 소리니? 자, 코너 중심점 세점 중심 사각형이었죠. 세점 중심 사각형 요거를 역시 똑같이 또 쓰는 거예요.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요거의 스케치에서 포인트는 세점 중심 사각형을 늘 사용한다. 요 센터하고 일치 맞춰 놓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분의 길이는 이번에는 이게 80이었네요. 역시 정렬 치수로다가 요거 80 잡고, 참 자세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최초에 있었던 스케치가 요거였죠. AA가 요거였으니까 요거하고 요선하고 요렇게 맞춰서 150도. 아마 여러분은 기준선을 잡느라고 수직선 계속 그리고 했을 거예요. 중심선으로. 저는 최초의 스케치를 계속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가 4고 요 변의 길이도 똑같이 4니까 이것도 선택해서 동등 구속 주면 되겠네요. 뭐 수월하게 막 그리죠.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어떻게 한 기능을 쓰더라도 내가 편하게 할 것이냐. 자, 이번에는 DD를 그려야겠어요. DD는 평면 3에다가 스케치 갑니다. 역시 세점 중심 사각형, 중심을 대충 이렇게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이제 좀 많아지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네. 자, 첫 번째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요 중심하고를 일치로 맞추고, 자, 자세를 맞춰야 되는데 요 정도로 좀 기울여 놓고
첫 번째 스케치의 수직선이 요거니까, 그죠? 요거에서부터 요거의 각도를 맞춰야 되겠네요. 자, 요 선하고 해가지고 요 각도가 130. 자, 그 다음에 요 선분의 길이 값은 100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길이 값은 그대로 4니까 이퀄 동등구석으로 그대로 가고요. 자, 그러면 DD는 끝났네요. 22 대망의 마지막 무엇이 보이는가? 끝이 보인다. 자, 단면 22를 평면 4에다가 스케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잡아놓고 역시 동일한 요령으로 세점 중심 사각형을 뭐 대충 요렇게 잡아놓을게요. 요 정도로 이렇게 잡아놓고, 자, 점을 먼저 정의해 놓고요. 역시 자세를 잡기 위해서, 자, 요 선분하고 각도 값을 95. 이게 맞나? 95 맞네. 그죠? 95 요렇게 가고, 얘는 50으로 맞추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50 맞춰 놓고 이제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를 동등. 자, 요렇게 하면 요 스케치까지 해가지고 5개의 단면 스케치가 끝나는 것이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로프트를 실행해 볼게요. 이미 디스플레이 모드는 모서리 표시 음영이 아니라 은선제고로 바꿔놨기 때문에 스케치 프로파일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로프트 베이스를 바로 실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내가 선택하는 프로파일의 방향성들을 주의해야 되겠죠? 요 방향부터 선택하는 걸로 갈게요. 요런 방향으로. 자, 요렇게 잡고, 두 번째는 요렇게 잡고, 세 번째는 여기를 잡고, 네 번째는 여기를 잡고, 다섯 번째 여기를 잡고.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파일을 했는데, 방향성을 맞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넥터가 마지막 거에선 좀 이상하게 왔네요. 이 커넥터 위치를 조절해주고, 여기 정도면 괜찮은가? 여기 정도는 괜찮고, 여기 거가 또 마지막 쪽에 그 커넥터가 마음에 안 드네요. 요거 요렇게 커넥터 위치 조절해 놨고, 여기 커넥터 위치도 조금 안 좋다. 요것도 요렇게 위치를 맞춰 놓고, 다 모서리 꼭지점이 아래쪽으로 간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커넥터 위치를 마저 수정하고 확인했을 때 로프트 형상이 깔끔하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확인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평면 1, 2, 3, 4 얘네들은 이제 숨기기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러분 놓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자, 요렇게 세 개를 만들어야 되겠네. 이걸 보고서 여러분이 원형 패턴을 생각은 하기는 해요. 근데 먼저 R 값을 추가하는 걸 해 주셔야 되겠어요. R을 20으로 바꿔 볼게요. 앞서 봤을 때 이게 제가 여러분 거 확인하면서 보니까 이게 30 하면은 에러가 나더라고요. 30 하면 에러가 나요. R30이 아니고 요거를 R20으로 했을 때 들어간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마지막 프로파일의 요 길이가 50이었었고 이 형상들이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벗어나게 될 경우, R 값이 너무 클 경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25까지는 딱 절반 25까지는 당연히 안 돼요. 짧은 선 구간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에러가 안 나요. 그래서 24를 생각도 해봤는데 24까지도 에러가 나요. 그런 거로 요거 같은 경우는 20으로 그냥 갑시다. 20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선택해서 20으로 필렛을 먼저 주고, 자, 필렛을 마지막으로 하시라고 이야기는 해왔지만, 이제까지 해왔지만, 자, 이와 같이 원형 패턴으로 물건을 이렇게 만드는 애라면은 필렛을 미리 해놓고 패턴을 하는 거를 필요로 합니다. 자, 요때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서 원형 패턴 해가지고 이렇게 3개의 날개를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원형 패턴 기능을 써서. 근데 2D 스케치에서는 점을 선택해서 스케치 원형 패턴을 갖죠. 그랬나요? 근데 3차원에서는 3D 형상을 갖다가 이런 형상을 갖다가 3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점이 아니고 축선을 잡아야 돼요. 중심축을 잡아야 되는데, 이 중심축을 잡을 때 사실은 이 아이콘을 눌러 가지고 사실은 이런 임시축 보기 해서 써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할게요. 자, 중심축으로 원형 패턴을 할 때 중심축으로 이 원통면을 그냥 선택하면 원통면이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점을 가지고 서클로 해가지고 이게 돌출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돌출이 아니고 회전 보수 베이스이긴 했지만, 여하간 서클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중심축이 얘는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런 거로 원통면을 그냥 선택하면 중심축으로 인식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3개를 돌리도록 할 텐데, 원형 패턴 파라미터부터 먼저 넣어야 되죠. 요거를 자꾸 놓치니까 요거부터 강조를 할게요. 파라미터를 이렇게 얘를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선택을 하고, 이때에 보면은 그 다음에 값은 15도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 쓰지 마시고 동등간격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동등간격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채울 각을 360도로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런가요? 이래 놓고 얘를 3개 만들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피처를 선택하는 거예요. 피처, 형상을 선택하는 거죠. 형상을 선택하는데 이때 바디를 해도 됩니다만, 솔리드 바디라는 개념을 해도 되기는 해요. 지금 현재 요 찰흙 덩어리하고 요 찰흙 덩어리로 표현을 했는데, 솔리드 바디 2개가 바디 합치기로 붙어 있어서 하나의 바디예요. 그런 거로 솔리드 바디 개념을 활용해서 바디로 이렇게 가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피처로 갈게요. 피처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디자인 트리를 열어놓고 로프트와 필렛을 디자인 트리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요거 선택을 하고 그냥 로프트만 놔두면은 뭐 각진 형상만 가니까 필렛까지 마저 넣어놓고 확인. 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 정리되셨으면 다른 경우를 보여드릴 텐데, 필렛을 내가
포함 안 하고 이렇게 했고, 또 필렛을 패턴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패턴을 해고, 아차 필렛 빠졌네 하고 이렇게 넣었다 이거예요. 솔리드웍스와 같은 이 3D CAD 프로그램은 피처의 순서를 뒤바꿀 수도 있어요. 피처의 순서를 뒤바꿀 수도 있어요. 앞서 로프트의 단면 스케치를 순서 바꾸는 것처럼 얘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피처들도. 자, 그래서 이 필렛을 클릭해서 원형 패턴 위로 끌어올려요. 디자인 트리에서 순서 바뀐 거 보이셨나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서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순서 바뀌어졌죠? 그러면은 원형 패턴보다, 디자인 트리에서 원형 패턴보다 필렛이 더 위로 바뀌었으니까 피처 편집 가서, 아차 내가 로프트만 선택했고 필렛을 이때 안 추가했네, 필렛 추가하자. 필렛 다 적용이 됐죠. 자, 이렇게 피처의 순서를 편집해서 요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것은 로프트 프로펠러, 뭐 펜이라고만 쓸게요. 프로펠러 철자 다 잘 모르겠네요. 영어 단어가 좀 까리까리 해가지고 프로펠러 펜, 요렇게 이 파일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